오늘 19강 이제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자, 이거 초등학교 때도 좀 공부했던 내용이죠. 건널비와 부피.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값들입니다. 자, 원칙은 뭐냐?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기둥의 전개도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각기둥, 우리가 직육면차라고도 부르는 거죠. 사각기둥하고 원기둥하고 두 개의 전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전개도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즉 입체도형을 평면도형으로 만드는 거죠. 입체도형을 평면도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요 옆면 4개가 삥 돌아가면서 있는 옆면 4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위아래에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얘와 붙을 테니까 얘와 같겠죠. 그래서 일부의 길이를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서 각각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렇게 알면 이거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위아래도 역시 합동인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쳐서 전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요거의 건널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옆넓이와 밑넓이의 2배, 밑넓이 이제 위아래 두 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한 거죠.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도 옆에 있는 직사각형하고 위아래에 있는 원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때 윗면에 있는 원에 이제 반지름이 우리가 주어지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반지름을 가지고 이 원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원둘레. 그게 바로 이 직사각형, 이 옆으로 펼쳐졌을 때 옆면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주의 길이가. 그러겠죠? 이거 뭐 연필처럼 이렇게 돌돌 말듯이 화장지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요 길이가 똑같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지금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고 요 넓이, 직사각형 넓이와 원 두 개의 넓이를 합쳤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뭐 얘는 보면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주어져 있는 값이 될 겁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자, 밑면의 요 둘레의 길이, 요것이 바로 요 가로의 길이가 되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뭐 얘든 말이죠. 요 세로의 길이는 기둥의 높이와 같다. 되시죠? 예. 자, 이것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계산을 연습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넓이를 더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확인 문제를 보죠. 자, 확인 1번 보죠. 아래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다음을 구해라. 자,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린 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요 7cm 여기로 그대로 갈 거고요. 높이. 그 다음에 요 이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이 옆면의 둘레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걔는 얼마냐면은 요게 반지름이 4니까 지름은 8이고 그래서 얘는 8파이 cm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반지름 요 그대로 오니까 요거 4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밑넓이, 이 원의 넓이는 얼마냐? 밑넓이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넓이 합이 아니라 그냥 밑넓이만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건넓이를 구할 때는. 하지만 밑넓이만 얘기할 때는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래서 16파이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뭐 위아래 다 더해서 쓸 필요 없습니다. 옆넓이는 요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8파이 곱하기 7에서 7, 8에 56파이가 되겠고요. 물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둘 다. 그쵸? 자, 건넓이를 구할 때는 요 밑넓이에 2배를 해줘야 되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6파이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32하고 56하고 더해서 거기에 원주율 파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8파이. 물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되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기둥의 건넓이를 구해라. 전개도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뭐 전개도 대충만 그려보면 직사각형 긴 거 하나 나올 거고 위아래에 이제 하나씩 붙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립시다. 대충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이거 다 더한 거죠. 4, 5, 4, 5니까 얼마예요? 18이죠. 18. 요 가로의 길이는 18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높이 8 그대로 5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역시 그대로 뭐 이게 5고 이게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건널비는 5, 4, 20 빨간 걸로 할까요? 여기는 20이고 얘도 20이고 얘는 18 곱하기 8이니까 이거 얼마야? 8, 8이 64, 8, 1은 8, 144 이렇게 되죠. 그럼 144에다가 20, 20, 40 더하니까 답은 184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전개도에서 생각을 해라 항상. 그리고 위에 삼각형 하나 붙어 있고 밑에 하나 붙어 있고 옆에 좀 깁니다. 이거 사실 뭐 이게 좀 정확하게 좀 내가 안 그렸는데 쭉 있다고 치고요. 요거는 이제 6, 8,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가 24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 24, 세로의 길이는 10이고요. 여기 6이고 요거 8이고 요거 10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둘레의 길이가 24를 지금 뭐 요거는 뭐 이렇게 곱합시다. 24 곱하기 10해서 요거는 240이다. 옆넓이. 그 다음에 밑넓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직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6, 8에 48이니까 24가 되죠. 2분의 1에서. 자, 그럼 그걸 두 배를 해야 되겠죠. 그럼 24, 24, 48. 그래서 240에다가 48을 넣으면 되겠네. 다음 얼마입니까? 288.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요 이제 그 단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단위를 빼먹으면 틀리게 돼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직사각형에 위아래 원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5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 한번 해봅시다. 25파입니다. 얘는 뭐야? 요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요 길이는 10파입니다. 10파이. 그죠? 그러면 10파에다 10이니까 이거 얼마냐면 요거는 옆넓이는 120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 25 두 개 있으니까 50파이. 여기 되니까 50파이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170파이. 그렇죠? 역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자, 어렵지 않죠? 자, 부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마찬가지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한다. 그래서 밑넓이를 S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 SH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쉽죠. 원기둥도 마찬가지고 단지 원기둥은 이제 밑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파이 R 제곱. 그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단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길이는 그냥 센티미터 미터로 나오고 넓이는 그거의 제곱으로 나오고, 왜냐면 길이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피는 세 번 곱한 게 돼서 항상 세제곱 센티미터, 뭐 세제곱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넓이의 단위와 부피의 단위 구분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높이는 h, height, 하이의 명사형이지. s, square. 말하자면 이제 넓이를 나타낼 때는 s를 쓰고, 부피, 볼륨, 이건 v를 주로 많이 쓴다. 이게 대문자입니다. 자, 뭐 거의 모든 교재에서 이런 그 규칙 아닌 규칙을 따라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되시죠?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확인 문제 가겠습니다. 자, 확인 3번. 아래 그림과 같은 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자, 삼각기둥이죠. 밑넓이, 여기 좀 직각이니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은 5, 6에 30이다.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10cm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부피는 어떻게 합니까? 밑넓이하고 높이 두 개를 곱하니까 30하고 1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30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가 지금 3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밑넓이 16파이. 이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높이는 9cm. 따라서 부피는 요거 두 개 곱하니까 6, 9, 54, 144 제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단위 빼먹지 말도록 하시고요. 4번 봅시다. 자, 4번이요. 그림과 같은 기둥의 부피를 구해라. 뭐 3개 그냥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7에서 넓이 나올 거고 거기다 다시 8 곱해서 부피가 나올 겁니다. 3, 7에
21이니까 21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돼요? 8일은 8, 28에 16. 그래서 16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의 넓이가 1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밑넓이가 되고요. 여기다 높이 10을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해서 일단 6이니까 6, 9, 54 19니까 5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세제곱 센티미터. 맨 끝에 하나만 이 단위를 붙여줄 때는 괄호를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위에선 대충 생략하고 쓰기도 했지만은 3번은 원기둥이죠. 그러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거기다가 높이 곱하니까 97에 63파이, 역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되게 쉽죠? 예. 1학년 2학기에서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핵심 유형 익히기로 바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해라. 자, 옆으로 삥 돌아가는 옆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옆면을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높이가 여기 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48, 48 해서 24가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사각형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좀 자세히 그리자면, 뭐 이걸 자세히 안 그려도 사실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너무 짧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이 길이가 지금 요게 4고 얘가 8이라는 거예요. 이건 12. 그래서 이거 다 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 옆넓인 24 곱하기 10이죠. 계산을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4, 8에 32 곱하기 2 한꺼번에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계산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24 같은 경우가 이 8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8, 3, 24 들어있죠.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하자면 4, 30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계산할 때 그냥 이거 액면 그대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24 대신에 83 쓰고 12 대신에 43 쓰면 8343이고 여기는 48 있으니까 4 곱하기 8을 묶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4 곱하기 8을 묶어내면 여기는 33은 9가 남고 이쪽은 2가 남죠. 그래서 계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32 곱하기 11이라는 계산 한 번만 합시다. 그럼 32 곱하기 11을 한 번 계산하는 게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좀 편할 거다 하는 아이디어죠. 게다가 이거는 계산이 좀 쉬운 그런 형태 아닙니까? 352가 되겠죠. 352 맞으면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4번에 있네요. 자, 유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중간에 이 하는 과정에서 뭐가 빼먹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해서 놓치는 게 많죠. 자, 꼭 유제 꼼꼼하게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2번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는 얼마냐? 자, 원기둥을 옆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걸 뭐 세워놓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11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궤도에서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전궤도 위에 아래 원이 하나씩 붙어있는 전궤도. 그래서 이 반지름이 지금 4고요. 이 지금 높이가 11인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8파이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옆넓이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8파이 곱하기 10이니까 88파이. 이게 이제 옆넓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밑넓이는 요거는 하나가 4, 4, 16. 16파인데 두 개 있으니까 32파이가 되죠. 그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파이가 되겠네. 그죠? 답은 3번이다. 자, 어렵지 않죠? 역시 유지해보고 3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각기둥의 부피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오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오각기둥의 높이가 10cm다. 지금 밑면만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지금 오각형, 평면 도형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얼마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좀 투시도로 그려보면 지금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높이가 또 10cm다 하니까 뭐 한 요 정도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사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안 보이지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그어놓은 거를 여기다 긋자면 이거하고 이겁니다. 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네가 4고 얘는 지금 10이죠. 요거.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각기둥하고 삼각기둥이 붙어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높이는 일단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얼마냐? 결국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높이 곱하면 되고, 아니면 이거 부피 따로 구해가지고 더 해도 되겠죠. 하지만 뭐 굳이 그럴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구합시다. 자, 이 오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요 넓이가 50이고 얘는 4 곱하기 10 해서 2 나누니까 요 넓이는 20이죠. 그래서 이 오각형의 넓이는 70이에요. 70. 밑넓이가 70인 겁니다. 거기다가 높이 10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700이 되겠죠. 700 세제곱 센티미터다. 뭐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지해보시고 4번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 지름이 10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6이죠. 그럼 이 밑넓이는 얼마냐면 66에 36에서 36파이가 돼요.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높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12가 되는데, 요 파이는 그냥 뭐 상수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36 곱하기 12만 일단 해주고 파이는 그냥 여전히 곱해주는 걸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 12, 3이 6, 7. 그 다음에 요거 36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구, 3이구, 4죠. 그래서 432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파이는 그냥 상수가 하나 곱해진 거에 불과하니까 요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지해보시고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은 밑면이 부채꼴입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우리가 알고 있죠.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떤 원의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죠. 360도분의 120도. 그러니까 3분의 1을 합니다. 근데 반지름이 3인 원의 일부예요. 그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원은 원래 9파이였을 것이고 그거의 3분의 1이죠. 360도분의 120도에서 그러면 3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가 3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6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8파이다. 1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밑넓이 하나씩 적어봅시다. 3파이 이건 뭐야?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될 거고, 옆넓이는 지금 뭐야? 6, 3, 18. 여기도 6, 3, 18. 그 다음에 저 공면이 있죠? 이건 부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이 건넓이를 구하는 문제였네요. 부피는 구하기 쉬운데, 그죠? 이거에다 6만 곱하면 되는데 18파이가 되는데, 건넓이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요거 6, 3, 18, 요거 6, 3, 18. 저쪽에 있는 거 얼마입니까? 요거는 요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요 길이. 말하자면 그 전개도로 나타내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직사각형 두 개 있고 이 위에 있는 이 공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굳이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말하자면 부채꼴 호의 길이 있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전체가 6파인데 6파이의 3분의 1이니까 요거 2파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2파이가 됩니다. 요거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잖아요. 3 더하기 3에서, 그죠? 그럼 옆넓이 어떻게 됩니까? 옆넓이 6 플러스 2파이 곱하기 높이, 요게 이제 옆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6에 36 플러스 12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건넓이는 뭐냐? 밑넓이 두 개 하고 옆넓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고 이제 뭐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대고 6파이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그럼 어떻게 돼요? 36 플러스 18파이. 파이 붙어있는 것끼리 계산해주고 없는 건 없는 것끼리 계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뭐 여기서 이렇게 넓이 구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실수할 염려가 없지만 이거 부피겠지 하고 그냥 부피를 구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사실 건넓이를 물어봤는데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나도 아까 지금 딱 보고 이건 부피는 얼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피는 물어보지 않았죠. 뭐 근데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니까 문제상 딱 물어본 걸 답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유제 해보시고 6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6번. 구멍이 뚫린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원 기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개도로 그리기가 조금 거시긴 한데, 큰 기둥의 부피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기둥의 부피. 이거는 안에 거 생각하지 말고 바깥의 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바깥의 게 지금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5고, 그러면 밑넓이는 5, 25, 25파이가 되겠죠. 25파이 제곱센티미터. 거기다가 12 곱하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5에다 12 곱하면 얼마죠? 5, 2.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12가 10 더하기 2 아닙니까? 그래서 250에다가 25 곱하기 50이죠. 그래서 이게 300입니다. 300파이죠. 일일이 뭐 세로 셈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5로 끝나고 2로 끝나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빨리 계산할 수가 있죠. 300파이가 되죠. 300파이. 물론 단위 써줘야 됩니다. 3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뚫린 작은 기둥의 부피. 이 뚫린 부분은 사실은 모양은 없는, 실제는 없는 거지만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사라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가 밑넓이가 되고 높이는 여전히 또 12. 해서 16 곱하기 12가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계산하는 게 속 편하겠죠. 요거 32, 요거 16이니까 얼마 돼요? 192죠. 그래서 192파이. 파이 빼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역시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량은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래서 300에서 192를 빼가지고 파이를 붙여준다. 이거 빼기 이거 하면 파이로 묶어내고 이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얘는 108이 될 겁니다. 10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요 단위 쓰는 거, 그 다음에 파이 빼먹지 마시고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